해서 봉투에 넣어서 저희한테 우편으로 보내면 그걸 갖고 심의를 해가지고 돈을 주는 방식을 아주 옛날 방식이죠. 하다가 2012년도에 이제 지금 문화재청에서 만든 협업 포털이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자적으로 시스템으로 돈을 청구하고 증빙 자료도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다가 스캔이나 이런 증빙 자료도 거기다가 첨부해서 청구를 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종이로 받다가 무조건 시스템으로 바로 이거 바꿔라라고 하게 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그 전에 물론 이제 사전에 교육을 하긴 했지만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청구를 잘 못 하시겠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제 그 병행으로 그 1분기, 2분기까지는 기존의 종이서식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행동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로 청구하게 하고 화면에 나와 있는 2012년 3, 4분기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종이서식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전자행동으로만 문화재청에서 아까 만든 협업 포털을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이제 아예 전면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센터, 야생동물 구조센터 있죠.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제가 지금 나와서 강의하고 있는 데가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인데요. 구조센터는 어떤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냐. 2005년도부터 똑같이 일반 치료소라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중에 문화재청이나 시도에서 치료소로 지정받은 데를 얘기합니다. 전국에 한 240, 50개 정도 있거든요, 현재요. 근데 일반 치료소가 있고 이런 센터가 있는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환경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도 환경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줍니다. 이 센터 운영하는 관리비.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나가는 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야생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 중에서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만 돈을 치료비로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연히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각각 나가고 있는데 모 국회의원께서 이제 국감에서 이중 지원이다. 센터도 똑같이 환경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또 국고를 받고 있는 거는 이중 지원이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건 엄연히 치료비고 관리비고 다르다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2012년도부터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심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나서 심의한 금액의 50%만 줘요. 그러니까는 10만 원을 청구했는데 심의하면서 10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9만 원이 됐는데 9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9만 원 중에 반, 4만 5천 원만 지금 주고 있는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치료경비 청구 지급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이제 지금 작년 거 2019년도까지 보면 치료 건수들이 2009년도에 837건에서 쭉 늘어나서 작년만 보더라도 1221건이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고 이제 돈 주는 시스템도 잘 이제 되다 보니까 치료소에서 주는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청구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중간에 쭉 보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2년도 거를 보면 지급률이 2009년도에 97%. 왜냐하면 예산보다 더 많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다 못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77%, 2011년도에 70%,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쭉 100%로 가죠. 이 100%로 갔던 건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센터를 심의한 금액의 반만 주다 보니까 일반 치료소가 100%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심의한 금액의 모든 센터부터 치료소까지 다 100% 지금 다 주게 됐고요. 치료소에 반반 주다 보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치료 건수가 갑자기 쭉 잘 늘다가 770건으로 줄죠. 줄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년도, 13년도부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죠. 그다음에 3, 4분기부터 완전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거를 이제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청구 안 해야지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갑자기 929건으로 2012년도 가다가 13년도에 770건으로 뚝 줄어들게 됩니다.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만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거를 배워서 어떻게 해서 이제 14년도부터 다시 이제 또 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 갑자기 928건으로 왜 줄어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시스템이나 다른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모 구조 치료센터에서 그 분기 내에 청구를 해야 뒤에 나오겠지만 분기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한 300여 건을 그때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에 반영이 안 돼갖고 저희가 돈을 지급을 안 한 게 있어서 982건으로 이게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한 1200건 이상이 넘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치료금비 지급에 대한 심의를 아까 한다고 그랬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 치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도 저희가 해마다 바뀌는 법이나 뭐 법을 개정한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심의위원들도 별도의 워크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게 치료금비 심의도 하고 돈을 지급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아까 이한 교수님이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을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뭐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한 워크숍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구조치료관리 교육이 지금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유전자원은행 이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유전자원은행과 저희 대한수의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그 당시에 그 환경문화 지자체에 있던 야생동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하고 수의사분들하고 같이 다 섞어서 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당일날. 그래서 교육을 하다가 했는데 2008년부터 여기에 참여했던 수의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너무 교육이 좋다.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교육이 좋은데 어떤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수의사들, 대활사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별도로 소수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약 한 100여 분이 이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지만 그전에는 한 25명, 30명 정도만 소수 인원을 놓고 저희가 1박 2일로 하다가 그다음 2박 3일로 늘려서 저희가 교육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육 내용을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게 분명히 한번 교육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는데 또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저희가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 갈 때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반을 했었고요. 18년도에는 심화반, 작년에 기본반을 했어요. 그럼 올해는 심화 과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심화 과정은 실습이 반 이상이에요. 한 60, 70% 실습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상 실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기본 과정으로 했는데 올해도 일단은 기본 과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심화 과정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연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육생들도 그렇게 뭐 25명, 30명 정도밖에 저희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선별하는 신청은 많고 그렇다고 근데 그러려면 선착순이 아니라 그 선별하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박 3일 교육 중에 뭐 하루만 온다, 이틀만 온다 그러지 않고 최소 이틀 이상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그래서 처음 들으려고 하는 분들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구조치료소로 지정된 그래도 이게 치료교육이기 때문에 그 구조치료소에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이런 센터나 거기에 계시는 수의사분이나 관리사분들, 재활사분들을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경력 1년 이상 이내에 되는 수의사나 재활관리사분들 그 다음에 학생분들 이제 순위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치료소를 지정하고 지금 지정 취소를 하는 업무는 초창기에는 문화재청에서 치료소를 지정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정 해지를 시키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시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이 치료소가 할 수 있고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가 되면은 치료소로 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지정 취소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당연히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건이 이래야 되는데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다거나 지정 요건에 미달이 된다거나 뭐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거나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뭐 제대로 이렇게 치료하지 않았는데 다른 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치료한 것처럼 해가지고 허위로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정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동물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거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시도지사가 그 치료소를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 경비 위탁 업무는 어떻게 되냐? 문화재청장이 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제38조 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수의사법에 있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다가 위탁을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의사회가 심의도 하고 심의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하는 업무를 저희 대한수의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아까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심의위원회는 지금 관리 지침상에 저희가 치료경비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저희 대한수의사회가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2009년도부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가 되겠죠. 담당 부서는 천연기념물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담당관 1위는 무조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사회 직원 중에 한 명이 포함돼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 동안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이지만 연임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면 치료경비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그 종이 서식으로 하던 거를 2013년도부터 시스템을 만들었지, 시스템에다가 청구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전자행정에다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사회는 그 치료경비 지급 청구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해요.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1년에 총 4번이 되겠죠. 분기별로 치료경비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상에 청구한 그 치료소에서 청구한 것들에 대해서 치료경비 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깎여지는 것들은 깎여지고 해서 저희가 금액을 확정해서 그 분기마다 전체 예산이 만약에 1년 예산이 뭐 1억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분기별로 예산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분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수의사회는 지급한 거를 그 아까 전자행정에다가 저희도 근거를 남겨놓고 문화유산에다가 결과 보고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치료경비 지급을 저희가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분기 예산에서 돈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4분기로 넘겨가지고 그 100% 지급을 못한 분기가 있다거나 뭐 다 지급을 못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 전기에 남은 분기들을 다 모아다가 맨 마지막 연말에 다시 치료소에다가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치료소에서 경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시스템에 지금 필수 입력 사항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동물의 전환된 날짜 또 입력을 하게 돼 있고, 전환된 장소 또 입력을 하게 돼 있고, 전환 원인 뭐 이게 뭐 사고냐, 뭐 벽에 부딪혀갖고 이런 뭐 부딪혀갖고 충돌로 인한 어떤 사고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뭐 다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환 원인도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다 거기다가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보면 만약에 여기 충남이다 그러면은 충남에서 전환된 동물을 구조를 직접 나가서 구조를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다른 치료소에서 일반 사람이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데서 뭐 전환된 동물을 천연기념을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죠. 인계가 되면 그럼 그 동물 접수가 되겠죠. 그러면 동물을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재활이 필요하면은 계류장에 넣어서 제가 이제 그 재활을 거친 다음에 방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방생을 하고, 중간에 치료하다가 뭐 죽게 되면 폐사 처리를 하고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이 끝나고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서 만든 협업포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 수의사회에서 분기마다 그 내용을 다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한 금액을 저희가 그 치료소에다가 계좌로 또 국고를 입금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관리 지침에 보면은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경비 지급 기준이 있어요. 돈은 무조건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뭐 10,000원 주지, 이 방사선은 좀 찍기 어려운데 뭐 10만 원 주지, 이게 아니고요. 관리 지침에 진료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이번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도 대형 동물이 있고 중소형 동물이 있죠. 그래서 대형 동물 같은 경우는 이번 일주일까지는 3만 원, 하루 단가입니다. 하루에 3만 원씩. 일주일이면 7, 3, 20일, 21만 원이 되겠죠. 이번요. 그리고 2주차 들어가는 8일부터 2주까지는 2만 원. 3주차 들어가는 15일에서 21일까지는 15,000원 하루당 단가가. 그래서 돈을 주는 입원료 지급 기간은 딱 3주. 3주까지만 됩니다. 왜냐? 이거를 임의적으로 동물 들어오면 평생 충분히 시킬 수 있고 치료는 다 끝났는데 단순한 유족의 텐데 그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생을 안 시키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치료선이 별로 없겠지만, 그러면은 막 한 달이고 두 달이 갖고 있으면 계속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고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원들이 그 당시에 검토를 했을 때 보통 야생동물은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입원료를 21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동물과 중소형 동물의 그 하루 입원료 단가는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는 그 입원료에는 먹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관리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이라는 거는 하루가 지나야 되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은 오늘 병실에다가 오늘 나왔는데 그거는 입원입니까 아닙니까? 입원이 아니죠. 하루 거기서 병실에서 하루 있어야 자야 입원이 되기 때문에 입원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일에서 7일이 아니라 2일에서 7일입니다. 첫날은 포함이 안 돼요, 입원료는. 그 진료비 지급 단가표를 보면 이제 진찰료, 사람도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만나고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진찰을 해서 뭐 어디를 뭐 수술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원실로 가서 이제 수술실로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지. 의사 선생님을 안 만나고 진단도 안 하고 바로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개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진찰료, 이거는 시스템에 청구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 개체당 한 건 무조건 신체 검사 비용이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가도 입원료처럼 대형 동물과 중소형 동물이 단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보시면 뭐 되고요. 가장 이제 치료소 분들이 좀 이게 실수를 많이 하고 자꾸 시스템에 자꾸 놓치는 부분이 이 약입니다. 약. 내복약이나 매복약 이런 것들에 대한 약을 그냥 투여했다. 그냥 체크만 해가지고 일로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돈이 안 나가요. 어떤 약을 어떤 용법으로 어떻게 이거를 서술을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시스템에 그냥 하루 했으니까 거기 클릭해가지고 1 그냥 넘겨버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로 주사를 놨는지 약을 먹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놨으면 그 외용약을 이게 투여를 했으면 어떤 약을 했는지 하고 기본적으로 그건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빠뜨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품명이나 용법, 용량을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다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리고 주사료가 있고 수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액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과잉 진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개체당 1주까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정맥 카테터 삽입했을 때에만 수액 주사료로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 사진, 증빙 자료는 우리가 그 스캔된 것들이나 그런 자료를 시스템에다가 다 첨부를 해놔야지 저희가 다 지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촬영료, 방사선은 한 장에서 2장 찍은 거를 한 판으로 1회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3개 찍었다. 그러면 2회로 인정이 됩니다. 3판에서 4판은 2회로 인정이 되고 5판에서 5장에서 6장은 3회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찍을 경우는 없지만 2장 이상이 2장까지가 돼야 1회로 인정이 된다. 이것도 당연히 증빙사진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예방접종, 뭐 마취료, 검사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검사를 하고 한 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요. 검사를 했다? 그럼 검사 수치도 입력이 돼야 되겠죠. 검사를 했는데 그냥 검사했다. 이상 무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그거를 이게 진짜 검사를 했는지 어떤 검사를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일반 치료소에서 이런 것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놓쳐가지고 정말 했는데 놓쳐가지고 서술을 안 해가지고 돈이 다 깎이죠, 그러면. 그럼 그래봤자 돈이 지급이 안 돼요. 다 깎여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증빙, 옆에 이렇게 비고에 보이는 뭐 성분 용량, 뭐 증빙사진 필수 입력,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증빙사진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뭐 증빙사진 필수 입력이라고 뭐, 그 보정용 전신 흡입 마취나 수술용 전신 흡입 마취가 다 증빙사진 필수라고 되는데, 증빙사진을 안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돈이 다 안 나가는 거예요. 다 건건이. 그래서 그거를 좀 필수적으로 좀 잘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 다 증빙사진 필수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빙사진을 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증빙사진 필수가 많아요. 수술이나 검사에 대한 것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증빙사진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구조 및 방생. 아까 이제 구조를 여기 충남센터로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어디에서 뭐
전환된 동물이 있습니다. 뭐 이게 가져가줘서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가서 구조를 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당 그거는 무조건 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소별 1일. 근데 만약에 오늘 충남에서 여기저기 한 세 군데 들려서 세 건을 구조를 해갖고 왔어요. 그럼 건당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갔다 온 걸로 제가 이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출장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세 건을 구조를 해갖고 왔건 10건을 했건 간에 하루에 한 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해놨다가 충남에서 오늘 한꺼번에 10개 채를 방생할 수 있고 2개 채를 방생할 수 있는데 두 개 채 방생했다고 해서 곱하기 2에서 10만 원 청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가서 오늘 10마리들, 3마리들을 방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 날 하루로 보기 때문에 그 치료소별 1회로 한정이 돼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실수가 하는 부분이 현장 사진. 그냥 박스에 들어있는 걸 찍어놓고 구조했다. 방생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장 배경에 나와서 구조를 하든 방생을 하든 실내에서 방생하지 않죠. 박스에 넣고 방생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청구하고 국고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구조하고 방생에 대한 증빙사진은 현장 사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장 사진도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스에 딱 넣어놓고 찍고 방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방생할 때 힘들죠. 방생하면서 동시에 찍으려고 힘드는데 어떤 일반 치료소에는 혼자 나가서 혼자 방생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찍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는 제가 다 인정을 하니까요. 이 구조 치료비 청구할 때에는 현장 사진이 첨부된 사진을 좀 증빙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이 또 잘못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락사 공고사항이 있어요. 관리 지침에 분명히 안락사 공고사항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안락사가 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면 야생동물 특성상 둘 이상의 다리를 잃었거나 절단수리, 다리가 절단이 되고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야생에서 살 수 있을까요? 방생시켜놔갖고 다른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겠죠. 일반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하고는 야생동물은 다르기 때문에 이 안락사 공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다리를 잃었거나 절단술이 필요한 경우는 굳이 치료하고 할 게 아니라 안락사를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한 다리만 절단을 했지라도 방생이 어렵고 평생 사육 상태에서 머물러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그런 야생동물은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후각을 영구적으로 잃었어요. 그럼 먹이 사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죽게 되겠죠. 시력을 잃었는데 당연히 야생에서 살 수 없죠. 뭐 기타 등등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치료소에서 굳이 치료를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되는 야생동물 특성상 안락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안락사라는 것들을 뭐 여기 뒤에 계신 저희 수의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처음 진단했을 때 딱 나와요. 거의 90% 나와요. 이거는 안락사 할 수 있는 개체냐? 아니면 치료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방생할 수 있는 개체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방사선 찍었을 때 방사선상에 이거는 절단이 돼가지고 이거는 절단 수술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인데 그거를 굳이 수술해가지고 나중에 폐사시키거나 수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상태를 치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분들이 심의하다 보면 이 첨부된 방사선 사진을 저희도 보거든요. 봤는데 이건 분명히 알아서 사항인데 굳이 또 수술을 해가지고 뒤에 가서 죽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치료비는 다 지급이 되느냐? 아니에요. 안락사로 판정할 수 있었던 그 방사선 사진 정도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 무슨 수술을 하셨던 간에 그 이후의 거는 다 치료비가 다 부인정됩니다. 한쪽 안락사가 요구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체 잘 상황을 거기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수의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락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잘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지침에도 이제 행정사항이 있는데 앞에 나왔던 것들하고 또 이제 중복이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동물 치료금비는 치료 완료일 기준으로 분기 내에 그러니까 1분기다. 그러면 1, 2, 3월 달이 1분기죠. 그러면은 해당 분기 1, 2, 3월 달 분기 내에 2월 15일 그 다음 달 15일 그럼 4월 15일이 되겠죠. 4월 15일 이내에 거기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1분기 거를 4월 16일, 17일에 입력을 하면은 돈이 아예 안 나가요. 10원 한 장. 왜냐하면 심의 대상에서 빠져요. 아예. 그래서 지난 분기에 치료권에 대한 청구권은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뭐 안락사 상이냐 뭐 치료를 제대로 했냐 뭐 했냐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반려가 됩니다. 10원 한 장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기 내에 꼭 청구를 해라. 그리고 1분기면은 3월 31일까지 있겠지만 31일 날 끝난 것도 있는데 바로 어떻게 그날 밤에 입력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달 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는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고 청구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잘못 지켜져가지고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매분기 4분기는 회계연도. 저희도 이제 회계연도라는 거는 만약에 2020년이다 그러면은 12월 31일이 회계연도예요. 12월 31일 날로 이제 1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예청에다가 저희도 국고 다 쓴 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31일까지 다 한 거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보고할 수는 없죠. 12월 달 안에 저희도 결산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0, 11, 12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말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받고 하다 보면 해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매 4분기는 회계연도 국고 결산 관계로 치료 완료일자 11월 31일까지 11월 30일까지 해놓으면 입력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다음 달 며칠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입력은 15일 동안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12월 15일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는 언제 하느냐? 12월 15일 이후에 해야 되겠죠. 그럼 바빠지죠. 12월 16일 날 바로 우리가 심의를 했다. 그럼 16일 날 심의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치료비도 나가야 되고 12월 30일 그 올해 해 안에 또 결과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만 매분기 4분기면 11월 30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치료한 건 그 다음 년도 1월 달에 청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1일 그 12월 1일에서 12월 31일 거는 내년 2021년도 1분기에 포함해서 심의해서 돈이 나가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뭐 방사선이나 각종 검사, 처치, 수술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사도 무조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풀스크린 하듯이 뭐 그냥 뭐 다 검사하면 안 되겠죠. 뭐 어느 정도 사유를 뭐 이런 검사를 하고 이런 수술을 했을 때는 어떠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검사를 한다라는 사유도 좀 기재가 돼야 되겠고 당연히 증빙자료라면 거의 사진 증빙자료예요. 사진 증빙자료를 요즘은 이제 뭐 핸드폰이 다들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찍어서 해놨다가 거기다가 시스템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자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건건이 다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꼭 필요하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안락사가 요구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게 된 한 경우는 안락사로 판단되는 시점 거의 대부분 그게 이제 방사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입원료나 치료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해요. 그다음에 명백한 과잉이나 허위 진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진이 안 맞아요. 전환된 사진은 A 개체인데 맨 마지막에 방송했던 개체는 B 개체예요.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른 개체예요. 그럼 이거 허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안에 있는 내용을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개체 사진이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개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하나였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과잉으로 볼 수 있느냐 하다 보면 너무 여러 개체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 파일에서 잘못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심의위원들이 직접 본 수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상에 들어와 있는 것만 보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개체가 사진이 안 맞으면 그건 볼 것도 없죠. 바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걸 허위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명백한 과잉이나 허위 진료를 했을 때에는 제가 지급을 하지 않고 그게 반복적으로 어떤 치료소에서는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건 정말 허위로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분야시장에다가 이거는 치료소 지정 해지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희가 건의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입원료나 진료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과잉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3주까지 21일까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21일 이후 것들은 제가 지급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 건들도 있어요. 뭐 납중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후를 계속 보고 더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치료 연장 사유를 거기다 써주고 내용을 주면 심의위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이 개체는 이 상태에서는 한 달 이상 돈을 줄 수 있겠다. 라고 하면 한 달 이상도 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접수 상태, 전환된 거로 접수된 상태하고 종료 시점의 사진이 꼭 있어야 돼요. 어떤 거는 전환된 사진이 안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난 사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동물이 들어오면 들어온 거, 방생을 했던 죽었던 뭐였던 이게 끝난 결과 사진이 있어야 되지
비교가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접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사진이 꼭 필요하고요. 아까 자주 실수가 있는 구조나 방생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무리 거 정리를 좀 해보면 분기별 예산은 어떻게 아까 제가 분기별로 예산을 나눠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간 전체 치료비 예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최근 4개년, 최근이면은 19년도, 18년도, 17년도, 16년도 거를 4개 년도를 청구된 치료비 비율로 금액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약 한 25%가 되고 2분기는 한 30% 되고 3분기가 제일 많네. 3분기 한 40% 되고 막 그래서 그 금액을 1억을 이렇게 그 비율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제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분기별 예산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찰.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청구를 안 해도 무조건 시스템상 그 진찰료는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처음 인수된 동물의 상태를 점검을 신체 검사는 해야 되겠죠. 얘 상태가 어떤지, 외상이 있는지,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피부병이 있는지 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의사 선생님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청구를 안 해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건당 1회는 무조건 지급이 되고 있는 그 진찰료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실수하기 아까 쉬운 것들의 치료소들에서 내복량, 외복량 주사료에 대해서는 1회만 이거는 문제 이제 시스템을 지금 바꿔놔가지고 1일, 2회, 3회 올려도 올려지지가 않게 돼 있지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약품명이나 용법 용량이 빠져 있는 거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수액주사료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일주일만 지급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방사선 2판 인쇄를 1회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자세로 2개, 3개 찍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사선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찍고 눕혀서도 찍고 뭐 다리만 보시면 다리만 찍던지 뭐 이렇게 나눠서 뭔가 목적을 찍어줘야 되는데 똑같은 거를 2개, 3개 무의미한 것들을 2개, 3개 찍어놓고 청구하게 되면 인정이 다 안 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세의 중복 촬영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안저검사는 어떤 이제 이것도 매번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건들이 있어서 안저검사 같은 경우는 전체 치료일 중에서 2번만 인정하고 물리치료는 주 3회만 인정한다. 이거는 관리 지침에 다 규정으로 다 남겨져 있고 시스템으로 제가 다 막아놨기 때문에 더 청구하고 싶어도 청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검사나 치료에 대한 증빙자료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거는 실수를 많이 하고 해놓고도 증빙자료로 입력을 안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조 및 방생,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하루에 그 개체 건당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을 한다. 하루에 뭐 100마리를 방생하니까 100마리를 제가 구조해왔건 그거는 1일 1회 한 번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할 때에는 현장 사진이 같이 돼 있는 그 현장 사진이 같이 돼 있는 사진을 첨부를 해야 제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인수된 사진, 폐사된 사진, 처음과 끝의 사진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료에 보면은 제가 딱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진료기록부에 보면은 하루하루에 대한 입원 관리 일지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먹이는 뭐 줬고 이게 제가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오늘은 날마다 재야 되겠죠. 오늘은 몸무게가 뭐였고 뭘 먹었고 상태가 활발한지 뭐 어떤지 그걸 다 관리치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엉망으로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몸무게 변화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 개체는 몸무게가 평균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말도 안 되는 몸무게가 써 있기도 하고 말도 안 그러니까 다 어떤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똑같아요. 그냥 너무 티가 나게. 그러니까 관리 일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허위로 누가 봐도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체 상태라거나 아까 말씀드린 몸무게라거나 먹이는 뭘 먹었고 어떻게 뭐 이게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쭉 써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상태에는 활발하고 먹이도 잘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 경우 물론 이제 갑자기 뭐 합병증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상태가 안 좋대요. 밥도 안 먹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방생을 시켰다는 개체도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밥도 안 맞고 애가 침울하게 있고 움직임도 없고 그러는데 다음날 어떻게 방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만큼 너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입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아까 계속 말씀드린 안락사 관리침의 행정사항에 있는 안락사가 요구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안락사로 판단된 시점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관리 지침을 잘 좀 보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체 인쇄 사진 계속 나오지만은 종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종 확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유산에서 받은 예산은 야생동물 치료비에 대한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는 할 수 있죠. 천연기념물이라고 제가 청구를 해가지고 여기다 치료를 해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봤더니 천연기념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야생동물이에요.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치료비를 줄 수가 없죠. 이 예산은 천연기념물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막 해갖고 거의 뭐 70만 원, 80만 원을 막 3주 동안 해가지고 올렸는데 봤더니 안타깝게도 천연기념물이 아니어서 반려가 되는 그런 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좀 확인을 잘 해볼 필요가 있고 그 관리 내역이나 치료 내역의 사실에 맞게 뭐 지금 여름에 방송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거의 뭐 초겨울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에 방송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반팔 입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 그럼 그거를 다른 걸 이게 그 자체에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예. 물론 그분은 잘못된 사진을 붙였을 수도 있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2월에 방송했는데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뭐 꽃도 있고요. 12월인데 그런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뭐 허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 가끔 있을 때에는 저희는 아예 심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려가 된다는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약이나 주사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용법 용량을 좀 써주시고 어떤 수술이나 검사를 했을 때는 어떤 사유를 좀 명확하게 좀 써달라. 네. 그냥 막 그러면 과잉 진료죠. 본인이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상태가 좋고 아무 그냥 단순 유족개체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놓고 뭐 온갖 검사는 치료 여기 기준에 있는 것은 다 검사를 해요. 그건 말 그대로 과잉 진료죠. 필요 없는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봐라고 뭐 하지만 뭐 어때서 이건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명은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나머지 것들은 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8번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계류 및 비행 훈련 시설이 없죠. 일반 치료소는. 일반 도시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는 어디 계류 시설이 어디 있어요? 계류 시설이라는 거는 야생동물이 좀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비행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가 어느 정도 얘가 이제 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방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계류 시설을 말하는데 일반 치료소에는 계류 시설이 없어요. 지금 이제 충남이나 이런 데 같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센터만 있죠. 그러니까는 일반 치료소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좀 계류 기간이 필요하겠다. 1차 치료소인 일반 치료소에서 치료는 다 끝났지만 바로 방생을 할 수는 없는 게죠. 봐도 그거 좀 계류가 필요해. 그런다면은 그냥 받을 데가 없으니까 아예 방생시키거나 청구해야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걔는 맨날 치료하고 걔는 나가서 죽겠죠. 그럼 치료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돈 받기 위해서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본인이 일반 치료소에서는 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가장 가까운 근처에 이런 센터로 보내서 센터에서 계류 기간을 어느 정도 계류를 하고 좀 이렇게 비행 훈련을 한 다음에 방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럼 그렇게 인계돼가지고 일반 치료소에서 인계돼가지고 만약에 충남으로 온 개체는 다시 여기서 접수 받는 거예요. 입원료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청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류시장에 있다가 방생을 시키면 방생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 치료소에서 뭐 치료만 끝내고 바로 방생시키지 말고 방생을 할 수 있는 개체에 대해서만 방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개체에 대해서는 일반 센터로 다시 인계를 해서 비행 훈련을 한 다음에 방생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지역적인 어떤 행사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방생 행사를 해요. 방생 행사. 모아놨다가 뭐 어떤 정치인들이나 뭐 시도 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모아놓고 그거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거 하지 말라고 저희는 항상 얘기합니다. 개체마다 방생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오래 계류시켜 놓는다고 그게 오랫동안 비행훈련 했으니까 얘는 나가면 더 잘 살겠지. 그건 아니거든요. 방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다 개체마다 다 개체 시기가 있는데 분명히 먼저 방생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시켜놓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방생 행사를 해야 되니까 모아놨다가 한 20마리 모아놔야지. 방생할 때 뭐 한두 마리 날릴 수는 없으니까 많이 모아놔야지. 했다가 방생하는 거. 그건 안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방생에서 금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단기 입원시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유족개체인데 아무런 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21일까지 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21일 꽉 채우다가 방생하는 거? 그거 안 되겠죠. 팀위원들이 보면은 그거는 입원료 꽉 씁니다. 사유도 없이 그냥
뭐 활달하고 잘 하고 있는데 그냥 20일 딱 채웠다가 방생하는 건 돈 받기 위한 조치로밖에 저희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삭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초기 진단도 없이 물론 이제 어떤 치료소마다 본인만의 어떤 치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초기 진단 없이 매번 야생동물이라는 거는 전환되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충돌도 있고 그 단순한 유족개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뭐 사고가 나서 어디 부러진 격치도 있고 뭐 있는 많은데 이 원인이든 저 원인이든 뭐 상관없이 여기는 무조건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무조건 단순한 주사 터치하고 본인이 잘 쓰는 약 주고 그다음에 방생시키고 하는 그런 거를 갖고 하는 거는 아니다. 야생동물의 그 전환되는 원인에 맞춰서 초기 진단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해서 그다음에 알맞은 교육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방생을 해야 이게 그 정석적인 그 시스템이지 그냥 뭐 그 전환되는 원인하고 상관없이 뭐 똑같은 약 쓰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가 똑같이 방생시키는 것들은 그거는 잘못된 치료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심의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아까 이게 반면에 뭐 그렇다고 모든 검사를 막 해도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유족개체고 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개체인데 그냥 다 검사하는 거예요. 혈액 검사, 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혈구, 분변, 안저 검사 뭐 등등등등 뭐 쭉 풀스크린 다 해버리면은 뭐 검사비만 한 4, 50만 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과잉 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남에서 예전에 이제 충남 거를 보여드린 게 충남이 좀 이제 이걸 초창기 때 해가지고 잘 시스템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로 이제 다른 데 것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에 이렇게 전환된 장소, 방생 장소 다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인수된 사진, 그다음에 방사하는 사진, 초기 개체 사진과 결과치 사진이 꼭 같이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첨부가 안 되면 심의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관리 내역이에요. 먹이는 어떻고 상태가 어떻고 여기 보면 다 여기 상태가 불량이라고 돼 있죠. 먹이도 자가급여가 안 되고 이제 유도를 했고 강제급여 하게 되고 이 개체는요. 충돌이었네요. 충돌. 먹이는 뭐를 줬고 그래서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먹은 양은 어떻게 됐고를 다 입력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빠짐없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잘 근데 어떤 데들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보이는 경우가 좀 있죠. 물론 충남 거 중에 좀 옛날 거든 뭐 이게 작년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 정도는 입력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물, 약품명, 용법 용량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조방송 충남 잘 써놨죠. 마지막에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있는 게 어떻게 따가지 설명을 이렇게 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옆에 보면은 증빙사진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사선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 8월 30일 날 방사선 있는데 여기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안 나가고. 방사선 찍었으면 당연히 첨부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증빙자료가. 방생도 마찬가지고. 방생 사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기 보면은 야외죠? 박스에 그냥 들어있는 그런 게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외에 있는 사진이 같이 첨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방사선이나 수술이나 처치에 대한 증빙사진도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스탠다드하게 이 정도는 조금 해주셔야 심의가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시간 관계상 어찌됐든 제가 딱 3시까지 맞추느라고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게 발음도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차서 이거 벗을 수도 없고 참 그랬는데 이게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제 뒤로 1시간이 더 남았고 아주 3주 매주 토요일마다 3주씩 하는데 뭐 뒤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치료비 청구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첫날이라 드렸었던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 그 치료나 구조에 대한 자활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는 좀 딱딱하고 재미없었지만 뒤에는 뭐 실질적인 교육으로 재밌는 강의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바쁜 쉬는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한 10여 분 앞에 저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치료소로 지정이 받아 지금 어떤 데인지 모르겠지만 치료소로 지정이 받은 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치료 경비라는 건 문화유치장에서 이제 지정된 기준인데 문화유치장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소로 선제 조건이 치료소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국에 약 한 250여 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지정이 안 돼 있는 데서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없죠. 아이디가 없으니까. 치료소로 지정이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청구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18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한 금액의 50%만 지급이 되고 일반 치료소는 심의한 금액의 100% 지급이 된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네. 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서 프로그램이나 연동성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 일반 센터들인데 일반 치료소나 센터에서 인투와일드 같은 거의 인투와일드를 많이 쓰고 이제 쓰고 계시는데 그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시스템에다가 또 이중으로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또 입력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초창기에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솔직히 대한치료에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이 그 이거 파버 포탈 시스템에 관련한 업체와 이쪽에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서 엑셀을 수출받아서 여기다 한꺼번에 이제 업로드를 시킬 수 있게 되긴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항들을 별도로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어떤 게 쓰다 보니까 안 된다. 고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러면은 저희가 문화유통을 대신해서 그 업체에다가 넘겨서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